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사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논리를. 아까 얘기된 대로 여러분들 건축주를 찾아가서 제 우레탄 방수가요. 당초에 29,000원 받았는데요. 나는 56,000원이 업체가 달랍니다. 그러니 26,000원 손해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개선을 해주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건축주가 왜 이러십니까? 계약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그냥 단방에 거절을 당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 아까 제가 전번 시간에 대한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로 설명을 없는 글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쨌든 기술자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설계 변경의 논리. 자, 이 논리를 제일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은 하자 발생이나 또는 품질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건축적에 제일 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이것대로 정리하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최근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접근이죠. 그래서 기존의 공법과 자재를 활용해서는 나중에 하자 요인이나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리,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문서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이죠.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직접비에 대한 부분도 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가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가는 동일한 듯 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인 내가 가설 비용, 뭐 비계를 매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속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단돌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상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게 좋죠.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너무 높아. 아니면 너무 낮아. 아니면 실제로 환경의 여건이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큰 틀에서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는 하자, 하나는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미비는 이제 뭐 도면의 뭐 예를 들어 불명확하거나 도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의 적용 항목이 실제 금액 차이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원래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공사 기간을 절감하고 공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잘 찾아서 발주자하고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근거 자료는 우리가 뭐 하자가 발생했던 사례라든지 또한 뭐 신문 등의 언론에 소개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논리에서 이제 제출되면 이제 어쨌든 협의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CM이라든지 감리를 통해서 어떤 기술 지원을 받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약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노력이 특히 발주처에도 이익이 된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술자적 양심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 접근할 때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고 그게 결국 이제 서로 발주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이 엄청나게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레탄 방수가 여러분들 아까 190%였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레탄 방수에 대한 A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걸 했더니 19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B로 바꿉니다. B로 바꿨을 때, 자, 지금 예를 들어 B로 바꿨더니 도급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금액일 거고, 그 다음에 하도급 금액이 낮아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80%야. 190%를 80%로 낮출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4만 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도급 금액이 3만 원이고 당초에 우레탄 방수가 당초가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이 5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B라는 복합방수 다른 걸로 바꾼다고 치면 이 단가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낮은 단가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고 치면 자, 5만 7천 원짜리를 3만 5천 원짜리로 낮춘 걸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축주한테 이거를 4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5천 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고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건축주가 이거를 안다고 치면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서로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품질은 더 좋아지면서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한 117% 정도로 적용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장 입장에서는 물론 117%가 100%보다 높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만 이게 만약에 발주처에서 받아들여준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90원 손해볼 거를 17원만 손해를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으로 제한해서 하기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좋죠. 야, 품질은 좋아지는데 단가는 그 단가로 정리해준대.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논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도급으로 가서 봤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한 80% 정도의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아이템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190%를 117%로 변경해도 건설사에서는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대한 88%로 계속 우기면 88%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우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88% 되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의 엔지니어들의 몫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